네, 저희는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곽규택, 주진우 그리고 저 배준영 간사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고 첫 번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점검하고자 공직 후보자 인증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여당 간사를 만나 청문 절차를 논의하며 접점을 찾아보려고 애썼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총리 후보자가 과연 자격을 갖추었는지 검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런 과정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을 요청하는 것은 후보자의 넘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10대 결격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수상한 돈줄입니다. 강신성 씨는 민주당을 김민석 후보자와 같이 꾸렸던 인물로 작년까지 김민석 의원 후원회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불법 정치 자금뿐만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의 상식적이지 않은 대출 등 돈의 흐름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꼭 출석해야 합니다. 둘째는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입니다.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이 된 후에 5년간 약 5억 남짓한 세비 등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6억이 넘는 추징금, 2억에 달하는 기부금, 매년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다 충당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무소득 자산가입니다. 10년 넘게 국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수입이 거의 없었던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과 본인의 해외 학업 등을 했는지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도움과 기타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 출처와 이에 따른 납세 의무를 밝혀야 합니다. 넷째는 마이너스 기부입니다. 후보자는 매년 수천만 원을 기부해서 제출된 5년치 기부 총액만 해도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추징금과 사적 부채를 먼저 갚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이런 큰 금액을 매년 어디에 무슨 사유로 지속적으로 기부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제2의 조국입니다. 후보자의 장남이 만든 고교 동아리 법안 제정 프로젝트의 내용이 토시도 거의 바뀌지 않고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법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공동으로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홍콩대의 인턴 과정도 한국에서 수료했답니다. 입시에 활용된 게 아니라면 지금 입학한 대학교에 낸 입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섯째, 아들 학비 출처입니다. 후보자는 자녀의 학비를 전처가 부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의 당시 상황이 상당히 고가인 고등학교 및 대학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입증된 바 없습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학비를 보내고 받은 사람들 간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는 분신술입니다. 중국 칭화대 석사과정은 중국 본교 출석 수업이 필수인데 후보자는 겹치는 동안 부산시장 출마,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등으로 전국을 다녔습니다. 학교 석사과정의 학칙과 출입국 기록을 내십시오. 여덟 번째, 지역구 의장 전입입니다. 후보자 본인과 자녀가 여의도의 한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앞서 언급한 강신성 씨 소유이고 민주당 주소지이기도 했습니다. 통신 자료든지 실거주 증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아홉 번째는 판결문 위의 해명문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집시법과 폭력처벌법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징역 1년 6개월, 정치자금법 징역 8년과 벌금 600만 원 및 추징금 7억 2천만 원 등 5개 전과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사과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후보자는 반성 없이 전과의 정당성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문보다 해명만 앞세우면 법 질서를 지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째, 반미 전력입니다. 후보자는 과거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 없이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대미 외교를 하려면 미국 변호사라고 어물쩍 넘기기 전에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청문회는 후보자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청문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저희가 요청하는 필수 증인과 참고인을 모두 수용해 주시고 공식 요청한 자료도 3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물이 신속한 개인정보 동의 없는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후보자 측과 민주당이 이러한 준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문회를 단순한 통과 의례로 때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우리 당은 오늘부터 국민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국민청문회를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곳 소통관에서 오늘과 같은 형식으로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보 내용이 있으신 분은 메일 2025check.primeminister@gmail.com으로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례. 네, 고맙습니다.